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학교폭력 이슈가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상태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사회적 반향이 많이 일고 있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미투라고도 하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 운동선수들, 그다음에 연예인분들 이렇게 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의 어떤 그러한 운동들이 퇴색이 될까 싶은 우려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을 거의 10년, 짧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이 지나서 꺼내는 것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폭 미투들 사건들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특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 동영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서 개최가 되고, 또한 그 개최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징계 결정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그다음에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이러한 여러 가지 징계들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징계 기재에 대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그런 절차죠. 이런 절차는 일종의 행정 절차입니다. 학폭위에 회부를 시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회부를 시켜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징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 절차. 그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 징계를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형사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행정적인 불이익을 제가 감수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죠. 때렸다, 폭행, 때려 상처가 났다, 상해, 협박을 했다, 그럼 협박죄, 그다음 명예훼손을 했다, 명예훼손, 욕을 했다, 모욕,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형법과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에 나와 있는 범죄들, 그거에 해당이 되면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보통 이제 돈을 청구하는 거고요, 상대방에.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내가 맞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충격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치료비를 가해자 측에 청구하고,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너무 피해가 커서 내가 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 일실이익이라 그래서 그 장애에 발생한 것만큼의 손해배상을 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절차 총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두 번째 형사고소, 세 번째 민사소송. 근데 지금 그 학폭 미투에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대부분 지금 성인이 된 지가 오래됐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른바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미투에 연루된 걸 보면 20대 중반부터 젊게는 30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는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시효. 그래서 형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래서 때렸다, 폭행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그 사실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한죄에 해당할수록 공소시효는 늘어나요. 상해는 7년입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것도 사실 적시, 허위 적시,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좀 다른데 5년, 7년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했던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이미 이제 시효가 많이 지난 거죠. 5년이나 7년이면 만약에 17, 18살에 했다고 하면 20대 중반이면 시효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소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민사도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는 건 민사는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나한테 민사상의 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3년이면 거의 다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나 민사는 좀 청구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상해가 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동상해를 했다, 여러 명이서 특수상해를 했다라고 하면 시효가 늘어납니다. 10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한 것도 20대 중반이나 이 정도 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고소는 가능할 겁니다. 대신에 오래된 일일수록 고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춰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일일수록 증거가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 모으기가 어렵고 그 주변의 목격자들이나 증언이나 진술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기억이 안 나고 퇴색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채택에 좀 어려움이 있다. 시효는 조금 강한 가해행위였다고 심한 가해행위였다고 하면 시효가 남아있을 여지는 있지만 그 증거를 취득하는 게 또 쉽지가 않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 같은 경우는 가해 학생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도 대부분 성인이 아니죠. 이미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미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폭위 같은 경우도 학폭위 절차 회부도 성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뭔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말에 있었던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20대 초반 정도에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텀이면 괜찮은데 5년 이상, 7년 이상 지나게 나면 현실적으로 성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어떻게 처벌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할까요? 왜 이런 미투 운동을 할까요? 또한 좀 응보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로서 나한테 이러한 나쁜 행위들을 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스포츠 선수로서 영화 배우로서 어쨌든 소위 얘기하는 스타로서 되게 잘 나가. 근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그때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너무나 보면 힘들어. 저렇게 나한테 가해했던 사람이 왜 잘 돼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람은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네. 과거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걸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게 되면 공인으로서 그 사람이 받게 될 사회적인,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피해는 또 엄청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지금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과연 진짜인가? 그 진위 여부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배제를 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또 있죠.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사과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그러한 책임을 떠나서. 하지만 또 이러한 그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학교폭력 미투 운동이 허위 사실로 이렇게 이렇게 발설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면 진짜 정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뭐 사람들이 오히려 너 또 가짜 아니야 이렇게 문매를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고요. 허위로 그렇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가해자를 지목하면서 하면 당연히 그거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고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누가 과연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는 가능하다면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법정에서든 아니면 법정 밖에서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 증거도 또한 신빙성이 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 평가할 부분은 다시 재평가해야 되고, 사과할 부분은 다시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제가 짧게 요새 학교폭력 미투 운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제 짧은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만약에 법률적으로 좀 학교폭력 미투 사건에서 해석을 해드린다거나 풀이해드릴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제가 다시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